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이제 64회 TAT 2급 실무 이론 평가입니다. 전 시간까지 실기 하셨죠. 실기를 먼저 풀고 이론을 푸는 게 추천 코스입니다. 이게 추천 코스고요. 아니야, 나는 문제 순서대로 이론 먼저 풀고 실기 나중에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특히 이건 난 공부가 쩔돼 있다. 특히 이론, 나는 이론에 자신 있다. 이론 자신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해도 돼요. 문제 순서대로 가도 됩니다. 다만 추천 코스는 실기를 먼저 하고 이론을 풀어라는 것은 이론 풀다가 하나라도 조금 완벽하지 않은 게 있으면 그냥 찜찜하면 그게 자꾸 남아가지고 실기할 때 손 떨리고 땀나고 막 그래요. 머리가 하얘지고. 어쨌든 넘어갑시다. 자, 보고기간은 1월부터 12월로 가정하고요. 일반기업 회계기준과 관련 세법을 적용한다고 가정해라. 1번, 쌤의 질문에 올바른 답변한 사람이 누구냐 그랬죠. 경영진과 독립적으로 내부 회계관리. 내부 회계관리는 회계원리에서 따로 안 배우죠. 따로 이론에서 안 배우는데 다만 AT 시험만의 특징입니다. AT 시험만의. 그래서 AT 시험에 AT 자격증 홈페이지나 저희 카페 학습 자료실에 보면은 내부 회계관리제도 이런 게 자료가 있어요. 따로. 그 중에 평가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이 누구냐. 경영진과 독립적으로. 감사위원회냐, 대표이사냐, 격리부서냐, 이사회냐. 이건 아니겠지. 격리부서는 자금 관리를 기록하는 거지. 의사결정이나 이런 평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다음 이사들은 주주총회 이사회 할 때 이사회들은 경영 성과에 대한 그 배당이나 처분 같은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경영진과 독립적으로 해서 경영진 대표이사는 경영자잖아요. 당연히 감사입니다. 감사들이 내부 관리 이 회계제도에 대한 평가 감사를 하는 거죠. 적절한지 아닌지 이런 거. 답은 누구지? 민머식인데 1번 민수. 그죠? 이런 문제는 사실 바로 1번부터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근데 만약에 AT를 한 번도 안 풀어봤다 그러면 뭐지? 그냥 막 찍어야 되잖아. 그냥 찍어야 되잖아요. 이런 게 어려운 거지. 그래서 이론부터 풀면은 아마 머리가 하얘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실무를 먼저 풀어라 이거죠. 자, 다음 본사 건물에 대한 자료이고 23년 1월부터 처분 시점까지 인식한 감가상각비가 얼마냐. 22년 말 장부금액, 전년도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23년이니까 전년도 말 장부금액은 200이래. 근데 23년 8월 달에 처분을 하면서 25만원 이익 발생했대요. 이거 약간은 응용 문제네. 이 문제는 그러니까 23년 1월부터 8월에 처분했으니까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상각비가 얼마냐 묻는 거죠. 자, 재밌네. 그럼 보세요. 23년 말 장부금액은 200인데 205만원에 처분하고 25만원 이익이면 그냥 눈으로 풀어도 된다면 좋은데, 아니면 분계로 생각해봐요. 건물을 팔았다. 그럼 건물이 없어질 테고, 원래는 건물하고 감가상각 누계가 있어야죠. 건물하고 감가 누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장부가라고 합시다. 장부금액이라고 하고, 그 다음 처분금액을 현금이라고 가정하고, 그럼 나머지가 처분이익이 되고, 이게 기본 구조잖아요. 처분이익이. 그럼 처분이익이 25만원이고 그 다음에 205만원이에요. 그치? 205만원. 그럼 처분 시의 장부금액은 그럼 180만원이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처분 시의 장부금액은 180만원이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전년도 말 23년도 1월 1일 전 직전년도 말에 200인데 처분일의 장부금액은 180이야. 그럼 얼마가 줄었다는 얘기예요? 20이 줄었다는 얘기지. 20만원만큼이 추가로 감가상각하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게 답이 2번. 추가상각비. 분계 형식으로 풀어보면 확실한 답이 나옵니다. 물론 그냥 봐도 알 수 있겠다. 해설 보면 알겠다. 그럼 여러분대로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분계 형식으로 딱 해보면 처분 직전에 장부금액이 얼마였구나 알 수 있고, 그 다음 전년도 말은 200인데 처분 직전은 180이 됐다는 얘기는 20만원만큼 추가로 감가상각비를 했다는 얘기가 되겠구나 이거죠. 8개월 동안 20만원 이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취득원가 얼마고 감가누계가 얼마인지가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재밌죠? 그 다음 AT에서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 AT에서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자, 그 퇴직급여에 대한 자료, 그리고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있고 기초가 500이에요.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게 누구냐. 올바르게 23년 말 현재 전 종업원이 일시에 퇴직한다면 700만원이 필요하답니다. 그리고 퇴직급여 규정이 개정으로 증가된 150만원 포함되어 있고, 전기 이전분과 단기분이 있대. 어려운데. 그리고 단기에 지급한 퇴직급여가 100이래.
그럼 지급은 이 차변으로 와야 돼요. 그리고 충당부채가 말 그대로 부채니까 대변이 증가하고 차변이 감소잖아요. 지급은 차변으로 와야 돼. 지급은 차변으로 와야 되고, 증가된 것이 기말 현재 퇴직금 줘야 될 걸로 예상되는 게 총 700인 거죠. 요게 700인 거지. 그럼 여기 추가로 계상될 요 부분이 300이 되는 겁니다. 원래는 300이 되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이 부분이 쉬운 거 아니죠. 어려운 겁니다. 이 부분 어려워. 이상하게 그냥 간단하게 나올 수도 있는데 좀 어렵게 나왔어요. 자, 일단 봅시다. 기말 재무상태표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650이다. 700이 돼야 돼요. 요게 지급할 걸로 예상되는 금액이 700이 돼야 돼. 기말 잔액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요건 틀렸고, 맞는 거 찾는 거죠. 틀렸고, 손익계산서상 퇴직급여 300이다. 원래는 그럼 800에서 500을 뺀 300만 원이 원래는 이게 퇴직급여 추가 설정액이니까, 아이고, 추가 이게 설정액이 되기 때문에 원래는 이게 다 이거 맞는 거예요. 원래는. 원래는 맞는 게 아니라 맞는 거구나. 참 올바른 거 찾는 거지. 헷갈려. 헷갈려. 맞는 거 이게 손익계산서에 퇴직급여로 기록할 금액, 퇴직 설정에 추가 설정에 맞는 거고, 그 다음에 퇴직급여 규정의 개정으로 인해서 증가된 전기 이전분은 잉여금에 반영한다. 잉여금에 반영한다. 이게 중대한 오류가 아니죠. 그래서 만약에 중대한 오류였다, 중대한 오류 수정이다 이러면 이거는 소급법이라 2월 이익 잉여금에 반영하는 거, 잉여금에 반영하는 거 맞거든요. 근데 이건 오류가 아니잖아요. 퇴직급여 규정이 개정된 건 내가 잘못돼서 바꾸는 게 아니죠. 오류 수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잉여금에 수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당기손익입니다. 당기손익. 그 다음 확정기여형이다. 확정기여형이다. 맞나? 확정기여형에 이거 나오나요? 아니지 않아요. 확정기여형은 퇴직금 지급할 때 차변에 퇴직급여, 대변에 현금예금 끝 이거죠. 충당부채 설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확정급여형에서, 기여형이 아니라 급여형에서 나오죠. 어쨌든 답은 요거 2번이네. 답은 2번이네. 됐죠? 2번 맞네. 2번 됐죠? 그래서 충당부채 기말잔액이 돼야 된다는 점. 그 다음 제조업이고요. 수정 전에 영업이익 600이고요. 반영한 후 수정 후 이익, 영업이익 얼마니? 결론적으로 답만 구하자면 미지급 딱 보자마자 부채죠. 부채는 나쁜 놈이야. 빼. 보험료 선급액, 선급은 자산은 좋은 놈이죠. 더해. 미자 미수분, 미수 자산이죠. 더해. 그럼 자산은 더하고 부채는 빼는 거. 플러스 30,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0이니까 580. 응? 다 누락이 아닌가 보다. 누락이 아니네. 문제를 안 읽어 제가. 이렇게 여기까지로 끝나는 거지. 그럼 580이 맞거든요. 근데 이건 이거 누락이니까 상관없어. 이건 상관없는데 여기는 다 비용 처리했대. 여기까지만 보면은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선급 비용은 내년도 거잖아요. 내년도에 적을 걸 이번 연도 비용 처리했죠. 비용이 과대계상됐어. 비용이 과대계상됐어요. 그럼 비용에서 빼야지. 그죠? 그럼 선급 비용을 전에 단기 비용 처리했다. 그럼 이건 단기 비용 처리한 거를 다시 단기 비용은 빼주고 그 다음 선급 비용으로 바꿔줘야지. 그러니까 비용을 과대계상. 비용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수정 전의 이익은 600. 근데 이거 빼줘야지 반대로. 그죠? 이거 반대가 돼야 돼. 이상하게 돼 있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미지급 빼고 3, 5, 2 맞는데? 미지급 빼고 보험료 더하고 이건 또 뭐예요? 회계처리 누락했다. 아무 생각이 없어. 영업이익 물어봤죠? 답을 봐야 하네. 영업이익 물어봤죠? 지금까지 수십 년 문제 풀면서 영업이익이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당기순이익 생각했어요. 이건 맞아요. 선급 비용을 비용 처리했으니까 비용에서 빼고 선급 비용 대체. 원래 선급 비용 보험료니까 결론 더하는 거 맞아요. 근데 여기서 영업이익 순이익 구할 땐 이것도 당연히 더해야지. 근데 영업이익이니까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고 판관비 뺀 게 영업이익이잖아요.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은 안 들어가요. 임차료나 보험료는 판관비인데 이자 수익이죠. 미수 수익하고 이자 수익이죠. 미수 수익하고 이자 수익.
이건 영업의 수익이잖아요. 영업의 수익. 영업의 수익은 영업이익 구할 때 안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얘는 상관없어요. 그러면 두 개만. 마이너스 50 플러스 10. 마이너스 50 플러스 10. 그래서 560 이거예요. 진짜 이거. 진짜 문제 읽을 때하고 이거 할 때하고 고세 몇 초 지났다고 까먹어요. 여러분 제가 하기 전에 이건 영업이익 구할 때 안 들어가야 되는데 라고 짚은 사람, 가슴에 발을 넣고 알았던 사람 훌륭합니다. 박수 쳐드릴게요. 저는 시험 안 보니까 그래요. 저는 사실 그렇게 이게 문제예요. 문제를 너무 많이 풀어도 안 좋아. 저 지금까지 아까 문제 영업이익이라고 분명히 글자는 읽었잖아요. 글자는 읽어놓고 머릿속에는 순이익인 거야. 왜냐면 제가 지금 수십 년간 강의하고 문제 풀면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순이익 나오거든요. 수정전 순이익, 수정 후 순이익. 그럼 당연히 이것도 집어넣어야지, 미수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자세히 읽지도 않고 그냥 미지급, 선급, 미수 이렇게 읽었잖아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문제를 너무 많이 풀어서 그냥 당연히 그러려니 하고 문제 읽지도 않아. 그리고 풀어. 그 대부분 또 그럼 맞거든. 그죠? 순이익에서 맞는 거지. 이게 문제입니다. 이해하세요. 그러려니 하시고 이런 놈도 있구나. 이런 경우도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도 문제만 너무 많이 푸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이론적인 내용 정리하고 항상 그 틀린 부분 메모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냥 진짜 답만 외우는 식으로 자꾸 공부하시면 곤란하다. 저는 시험 안 보니까 뭐 틀려도 되잖아요. 그죠? 이제 2점인가? 아니구나. 3점이구나. 넘어가요. 3점. 3점 날라왔네. 저는 100점 맞을 때가 거의 없어요. 죄송해요. 어쨌든 그래서 이 부분이 함정이랑 함정 영업이익이야. 이자 수익은 영업의 수익이다. 영업의 수익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에 영향을 안 미치는 거예요. 뭐지 그랬어. 저 문제 안 봤어요. 저 지금 핀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실수하죠. 이해하세요? 자, 그 다음 주식 배당. 주식 배당으로 인한 영향을 옳지 않은 것은 미교부 주식 배당만큼 부채가 이건 아니잖아요.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자본이잖아요. 자본이니까 틀렸죠. 그죠? 순자산의 유출이 없이 맞죠? 왜냐하면 주식 배당 결정할 때는 차변의 미처분 이익여금, 대변의 미교부 주식 배당금, 미주. 이게 자본이란 말이죠. 이게 자본. 그리고 배당금을 줄 때는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 미주가 없어지면서 대변에 주식 배당하면 자본금 등 자본금이나 주발초가 생기죠. 중요한 건 얘도 자본, 얘도 자본, 얘도 자본, 얘도 자본. 그러니까 분명히 주식 배당을 했지만 다 자본이죠. 결론은 이렇게 지우면 남는 건 이렇게 해서 결국은 자본이니까 자본금은 증가되지만 잉여금 감소해서 결국은 자본총액에 영향이 없죠. 자본총액에 영향이 없다. 자본총액 다른 말로 하면 총자본에 영향이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현금 배당하면 차변에 미처분 이익여금 없어지고 대변에 미지급 배당금,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부채죠 이게. 그리고 배당금을 주면은 미지급 배당금이 없어지면서 대변에 현금예금 자산 감소되죠. 그럼 이거 중간 생략하면은 결국은 잉여금 없어지고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되니까 순자산이 감소되죠. 순자산이 감소됩니다. 무슨 배당일 때? 현금 배당일 때. 그죠? 어쨌든 답은 이미 나왔죠. 그죠? 그 다음 자본금은 증가하지만 잉여금 감소한다. 자본금은 증가, 잉여금은 감소 맞고, 자본총액 변동이 없죠. 아까 얘기했죠. 자본총액은 변동이 없고, 그리고 주식수는 증가. 주식으로 배당해 주니까, 주식으로 발행해서 주니까 주식수는 증가되죠. 당연하죠. 그리고 참고로 이건 배당을 하는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을 하는 회사였고, 반대로 배당을 받는 회사는 현금 배당 받으면 차변의 현금, 대변의 배당금 수익이죠. 차변의 현금, 대변의 배당금 수익입니다. 그러면 현금 자산 증가와 배당금 수익 발생, 그리고 수익이면서 결국은 자본이 증가가 되죠. 자본 증가. 그러니까 배당을 하는 회사는 잉여금이라는 자본이 감소하고 현금예금이라는 자산도 감소합니다. 배당을 받는 쪽은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되면서 동시에 자본도 증가되죠. 그러니까 배당을 주는 쪽이나 받는 쪽에 순자산의 변화가 있어요. 근데 주식 배당을 받는 회사는 붕괴 없죠. 배당하는 회사의 자본이 없다며 배당 받는 쪽에도 아무런 변동이 없습니다. 주식 배당은 붕괴 안 합니다. 뭔지 모르면 이론 강의실로 오셔야 돼요. 넘어갑니다. 자, 넘어갑니다. 이제
또 딴 걸 눌러야지. 1번 됐고. 그 다음에 장부 마감하기 전 발견된 오류 사항 중에 당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순이익에 영향이 있는 거.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의 미상가. 이때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삼각하는 거는 비용이 아니라 잉여금의 처분 항목. 이익잉여금의 처분 항목이죠. 이익잉여금의 처분 항목입니다. 비용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비용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을 판매비로 처리했는데 처분 손실은 영업의 비용이죠. 영업의 비용을 판관비로 했다. 근데 비용은 비용이잖아요. 비용은 비용이니까 당기순이익하고는 상관없죠. 즉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나 판관비로 처리하나 물론 영업이익은 달라지겠지. 아까 아무 생각 없이 풀었던 영업이익에는 변화가 있다. 그러나 당기순이익에는 상관이 없다. 매출액 빼기 매출원가는 매출총액 마이너스 판관비는 영업이익. 거기다 영업의 수익 더하고 영업의 비용 빼면은 중간생략하고 당기순이익. 순이익이죠. 그러니까 여기 판관비하고 영업의 비용을 판관비로 처리한다고 해서 비용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비용 총액은 똑같잖아요. 순이익에는 영향이 없다. 단 영업이익에는 영향이 있겠죠. 어쨌든 그럼 이건 상관없고 영향 안 미칩니다. 그 다음 1번도 당연히 안 미치고 그 다음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 손실을 계상하지 않았다.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 손실은 매출원가에 반영하죠. 매출원가에 반영하니까 순이익하고 상관이 있죠. 답이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기타 포괄손익 기타 포괄손익이죠. 자본입니다. 자본이잖아요. 기타 포괄손익 자본이니까 당기순이익 구하는 거랑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 세법. 자, 부가세 과세 대상 용역의 공급이 아닌 거, 과세 대상이 아닌 거, 과세가 아닌 거,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했다. 근로 제공하는 건 과세거래? 아니죠. 과세거래 아니잖아요. 용역 공급이 아니잖아요. 고용관계, 고용되어서 근로를 제공하는 거니까 이건 과세가 아닙니다. 답 나왔네. 그 다음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했다. 원래 특수관계인 빼면은 뒤에만 하면은 과세 아닌 거 맞죠? 용역의 무상 공급은 과세 아닙니다. 그런데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건 과세. 산업재산권, 무형자산, 유채물, 무채물 대여하는 거 과세. 건설업자가 건설 용역을 제공하면서 건설 자재, 재료,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건 과세죠. 당연히 과세입니다. 넘어가고. 자, 그 다음 이건 또 뭐냐? 부가세. 이익이 부가세 예정 신고 때 과세 표준을 계산하면 얼마냐? 부가세 포함되어 있지 않다. 과세 표준인데 회계로 따지면 이건 매출액 구하라는 문제나 같다. 회계로 따지면 매출액 구하는 문제나 같습니다. 매출은 당연하고. 그 다음 국가에 무상으로 기증했대. 국가에 무상으로 기증한 것도 매출로 잡냐? 그건 아니죠. 간주 공급 아니잖아요. 그 다음 화재로 인해서 소실됐다. 불타서 없어진 거 승질나 죽겠는데 이것도 간주 공급이라고? 안 되죠. 그 다음 중고 기계장치 처분한 건 과세 당연히 매출한 거나 마찬가지죠. 다만 상품 매출이 아니라 고정자산 매출인 거지. 어쨌든 과세 표준에 잡힙니다. 그럼 요거 두 개니까 6,002번. 그죠? 됐죠. 그래서 국가에 무상 기증하는 건 면세래요. 그리고 재해로 인한 손실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당연한 거죠. 불나고 물 난리 나서 떠내려가고 이랬는데 그걸 매출로 잡아라. 너무하죠. 그 다음 근로소득.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겁니다.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는 거.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근로자의 자녀가 받는 학자금. 이걸 과세 대상 세금 부과하겠다. 넘어가잖아요. 그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종업원이 월급에서도 띄고 이런 거죠. 자기들이 학자금 받아가는 거야. 이건 따로 별도로 또 과세 월급 주는 것처럼 과세한다. 이러면 안 되죠. 그 다음 월 20만원 기자 취재수당 20만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취재수당, 벽지수당, 야간근로수당, 차량 자가운전, 식대 이런 것들은 비과세 종류 쫙 정리하셔야 돼요. 그 다음 국외에서 근로 제공하는 거 100만원. 이거 실기에 나왔는데 그죠? 실기 풀었잖아요. 실기할 때 100만원 있었죠. 또 300만원도 있죠. 이거 비과세입니다. 그럼 답은 4번. 퇴직할 때 받는 금액 중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퇴직일호금.
퇴직소득이 아닌 위로금은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근로소득으로. 퇴직소득에 속하는 거면 퇴직소득이지. 근데 그게 아니면 이거는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4번. 됐죠? 마지막인가 보다. 원래는 15문제인데 요즘은 10문제 나오는 거 아시죠? 왜 뒤에 실기할 때 조회 문제 엄청 많잖아요. 다만 조회가 많아졌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복잡한 거 아닌 거 아시죠? 조회 문제는 많아졌지만 뭐 어디 조회하라고 다 써 있잖아요. 물론 제가 실기할 때 뒤에서 숫자가 안 맞는 거 있었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뭐 중간에 저기 항상 그냥 막 하는 것 같아도 이거 문제 풀면서 뭐 얘기해야 되는 거 이런 거 저런 거 자꾸 생각하다 보면 까마득하게 까먹을 때도 있고, 제가 입력을 잘못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버전 23년 버전이 아니라 그 요율 같은 공제율 같은 게 달라졌을 수도 있고 하니까 어딜 보는지만 보라고 그랬죠. 틀린 거 있을 때 감안하시고. 마지막 문제.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 김한공 씨가 사업소득 금액을 구하래. 사업소득 금액. 회계로 따지면 당기순이익 이런 거죠. 소득세를, 법인세가 아니라 소득세를 차감하기 전 당기순이익. 순이익 1억 원이야. 근데 손익계산서에 포함된 수익, 손익계산서에 포함된 비용. 근데 이 순이익이,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이 손익계산서에 포함된, 즉 이런 항목들을 다 반영한 이후에 이게 나온 거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물어본 건 사업소득 금액인데 예금 이자 수익 200만 원. 근데 예금 이자 수익이 손익계산서에 포함되어 있고 사업과 관련된 자산 수증이익인데 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지 않았대. 이거는 당연히 세법상으로 입금이죠. 근데 예금 이자 수익은 지금 사업소득 물어봤죠. 예금 이자 수익은 이자 수익 종합소득이잖아요. 그죠? 예금 이자 소득이잖아요. 이자 소득은 제외해야죠. 가만있어 봐. 그러면 1억 원에서 요거는 이자 소득이니까 예금 이자 수익 이건 제외해야죠. 자, 그다음에 그럼 이건 상관없어요. 사업과 관련된 자산 수증이 입금 사업소득이니까 상관없고, 그 다음 비용 중에 교통사고 벌과금, 범칙금, 전문용어라면 이건 입금불산입. 손금불산입. 왜 입금이 왜 나와? 손금불산입. 손금불산입. 즉 회계에서는 그냥 제가 교통사고 또는 교통 신호 위반해가지고 벌칙금 냈어, 범칙금 냈어, 벌과금 냈어, 이런 걸 때 회계에서는 그냥 비용이에요. 근데 세법에서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건 손금불산입. 즉 그러니까 당연히 입금을 다시 소득에 합산해줘야 돼요. 더해줘야 돼요. 이게 들어간 건 당연한 거고. 또 이건 뭐야? 김한공 씨의 영업부서에 근무한 급여, 경비로 반영됐죠. 얘들은 그냥 정상적으로 이 안에 반영돼 있으니까 이거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정상적으로 반영돼 있어. 근데 얘들은 예금이자 수익은 사업소득이 아니니까 빼줘야 되고 수익이 아니니까 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벌과금은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니까 반대로 더해줘야 돼요. 비용으로 인정을 못 받아. 비용이 아니야. 그럼 다시 더해줘야지.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300이 늘어나니까 103 이렇게 되겠죠. 1억 300 이렇게 되겠죠. 사업소득이라 그래요. 사업소득이라. 그러니까 문제가 이게 잘 안 보이면 뭐 어쩌라는 거지. 이렇게 나온 건 처음 같아. 이렇게 나온 건 처음 같은데 어쨌든 문제를 사업소득, 이자소득 막 이렇게 써 있으니까 사실 이거 쉽지 않아요. 이거는 이론적인 공부가 돼 있어야만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자, 10문제로 줄어서 일단 문제풀이 시간, 이론이 더 아마 시간이 많이 잡지는 않을 건데 쉽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쉽다고요? 훌륭하세요. 그럼 훌륭하신데 안 쉬워요. 저도 어려운데 아까 저 영업이익, 순이익, 영업이익 눈으로 보이는 건 영업이익인데 머릿속에는 순이익 생각나. 뭐 이런 식이니까 이런 게 잘 안 보이죠. 어쩌라고. 그죠? 어쩌라고. 순이익. 그래, 이러고 계산됐어. 어쩌라고.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물어본 건 사업소득. 이런 걸 참고하시면 나중에 기출문제 풀 때도 여러분 나름대로 시간 재고 1시간, 원래는 90분이죠. 원래는 90분인데 90분까지 재지는 말고 한 70분, 처음에는 90분, 그 다음에 2회도 갈 때는 80분, 또 3회차 할 때는 70분, 이런 식으로 좀 줄여가면서 솔직히 웬만하면 70분, 60분에서 70분이면 끝내야 돼요. 보통은.
그래야 이제 시험에 합격할 수준이 됐다 이거지. 90분 채우기 바빠요. 그럼 아직 시험 볼 때가 안 된 거예요. 준비 더 하셔야 돼요. 물론 준비가 안 돼도 합격은 할 수 있어요. 그죠? 준비가 덜 돼 있어도 합격은 할 수 있지만 별 의미가 없다. 자격증 딸 때뿐이지 아무 의미가 없다. 더군다나 우리 회계 쪽 자격증은 실무에 나가서도 진짜 필요한 거기 때문에 합격에만 의의를 두지 마시고 최소한 90점은 넘겨야 된다. 최소한 그렇게 해야지 그냥 합격만 하면 돼요. 이러면 안 됩니다. 어쨌든 이래서 실무에 이어서 이론까지 64회에 TAT 그 기출문제풀이를 마치기 전에 뭐 잊은 거 없어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다음 시간 또 어디선가 또 뵙기로 하고 또 궁금한 거 있거나 질문할 거 있으면 같은 얘기인가? 어쨌든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는 김에 뭐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자, 다음에 또 뵙기로 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